우리 동포단체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실 어떤 문제 제기를 제가 공간에서 했는데요. 여러 질문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걸 하냐 뭐 그러는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상당 부분 제 개인 성향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이 96년도에 OECD에 가입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OECD 관련 업무를 오래 했습니다. 특히 그래서 뭐 경제니 회계니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또 우리가 OECD 가입한 이후에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국의 경제에 대한 반성을 해보는 과정에서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기업 지배구조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있다. 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OECD 이제 파리에 본부가 있는데 그 회의장에 가면은 이제 미국 대표가 진짜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트랜스페런시하고 어카운터빌리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꼭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도 그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기에 미국은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어카운터빌리티라는 게 어카운트라는 그런 데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참 강조하는 사회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잘 확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애틀에 도착해서 거의 이제 이제 10개월 정도 활동을 해보는데요. 제가 교포사회에 어떻게 하면 뭔가 기여를 해드릴 수 있냐 그런 아이템들을 좀 많이 찾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동포사회가 미국에서 진짜 투명하게 잘해서 발전해 가냐라는 그런 기여를 할 수 있게 하는데 노력의 아이템이 뭔가 고민 중에 하나 사실 이게 이제 회계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보지만 저도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많은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회비도 내고 그도 하는데 같은 진짜 친한 동료나 친구들 간의 단체 활동을 하더라도 회비를 내는데 이거 회장단에서 뭐 지금 뭐 얼마를 누가 냈는지 아무것도 밝히지 않으면은 좀 사실 답답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짜증이 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 교포 사회라는 건 이렇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르는 분들이 와서 이제 친구로 되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단체를 구성하고 이제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회계 같은 거를 잘하면은 불화의 소지도 없애고 해서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 사실 이게 공공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회계는 그래서 마치 이제 사람이 사는데 좋은 물이나 좋은 공기가 필요하듯이 단체가 운영됨에 있어서는 좋은 회계라는 것은 마치 좋은 물이나 공기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제기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막연하게 이미지를 갖고 게 아니고 정확한 어떤 팩트나 지금 하는 사실이나 그런 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어떤 분석적인 그런 토대 위에서 좀 구체적인 좀 이야기를 좀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뭐 막연히 진짜 공간이 요청하더라. 근데 사실 상당수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뭐를 요청하는지도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게 뭐 달라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좀 구체적인 팩트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를 해나가겠습니다. 했으면 싶습니다. 전반적인 진행은 여기 참석자들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모든 분들이 어디에 계시고 그런 것들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온 분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어느 분야에 있는 분들이 대개 이 자리에 와 계신지 그걸 좀 한번 저희가 알아볼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포 단체들이 어떤 회계 상태를 하고 있는지 좀 발표를 몇 분들이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싶고 동포 단체들이 어떤 최소한의 회계 공간과 어느 정도 공유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진행시켰으면 합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한 그 진행은 우리 그 손호석 영사가 그 공관에서 그 살림도 맡고 있지만은 그 회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 형사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좀 진행을 하도록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네. 네, 우선은 총영사님께서 모두 발언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좀 들어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초청을 드릴 때 대부분 이렇게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초청을 드린 건데요.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단체에 소속이 되어 계신 분들은 한번 손을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대부분이 저희 단체에 소속이 되어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다면 소속되어 있으신 단체가 IRS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뭐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 혹시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뭐 단체 소속에 IRS에도 이렇게 다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하시는데요. 그러면 혹시 이 단체 속에서 그 임원이거나 아니면 회장단 또는 뭐 거기 이사진으로서 이렇게 한번 활동을 하셨던 분 한번 손을 좀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전부 다 하셨네요.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오퍼레이션을 하신 분들이어야지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우선 이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공청회 내용을 이렇게 알려드렸고 이제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저희가 뭔가 좀 기존과는 다른 좀 자료를 이제 같이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을 홈페이지나 저희 공간 홈페이지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참여하고 계시는 단체에서 이 내용을 들어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회계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어렵다, 숫자가 뭐 복잡하고 뭐 차변 대변이 들어가야 된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우선은 여기서 요청을 드리는 거는 사실 저희가 회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말이 나가기는 했지만 회계라는 이름에 이제 표면을 벗겨보게 되면 이게 아주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산술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운영하시고 계시는 그 단체에 들어오고 나가는 돈에 대한 그 기록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린 거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아이템, 예를 들면 기프트를 하나 했다, 연말에 수고했다. 그럼 이것이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503C3 Non-Profit Organization의 카운팅 그거에 의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기관으로서 Non-Profit Organization의 어프로브를 받고 그리고 IRS에 어프로브 받아가지고 503C1 그거에 따른 거니까 그것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죠. 그리고 오거나이제이션이 제대로 운영되느냐, 보드 미팅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보드 미팅은 미팅 미닛을 다 하고 있느냐, 뭐 등등 그런 오거나이제이션 스트럭처에서부터 non-profit 오거나이제이션의 전 부분에 대해서 오디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는 별로 지적받은 게 많지는 않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지적받은 게 뭐냐면은 지금 저희는 한미교육문화재단과 한국학교가 이중으로 페어런트 오거나이제이션으로 돼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장차 발전할 그 계획을 위해서 한미교육문화재단 산하에 여러 개의 통합학교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문화재단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모 재단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산하에 시애틀 벨뷰 통합학교를 이제 기구로 둬서 각자 보드가 따로 있고 그 이사님들이 따로 돼 있고 그렇게 따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기를, 야 그러면은 이 어카운트를 통합해가지고 트레저러가 아닌, 그러니까 한국학교의 이사가 아닌 인디펜던트한 독립적인 CPA를 고용해서
그 사람이 이거를 관리하도록 하라. 그런 예를 들면 이제 중요한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서제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CPA를 따로 두고 CPA가 따로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 트레저러가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우리 트레저러가 계신데 저분이 또 그 계사 다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 트레저러는 또 한국 캠퍼스에 뭐라고 그러죠? 재무담당 선생님입니다. 그분하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스펜드 할 것인가 그런 모든 그 조직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 하지만은 처음에는 그냥 저희도 그냥 저희 나름대로 아이템화이즈 했는데 최소한 그 퀵북에서 요구하는 그 상황으로만 해 두시면은 훨씬 편하고 또 일하기도 편하실 거라고 내게돼요. 또 퀵북 뭐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런하는데도 어렵지도 않아서 오거니제이션을 런하는 데는 그게 참 좋을 것 같고 저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매년 그 IRCN 994 말이 길어졌어요. 네, 아닙니다. 그 박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설명해주신 바를 제가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드리면 그 조영숙 회장님께서 하시고 있는 방식은 그 흔히 말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어떤 단체를 운영을 할 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입출금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게 특정 규모가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흔히 말해서 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상장사나 이런 큰 규모를 이루게 되면 저희가 외부에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의 내용이 저희가 단순하게 안에 기록을 했던 내용을 공개를 하는 것들이 아니고 어떤 규격과 양식에 맞춰서 이제 그것들을 기록과 정리를 해야 되고 그 기록과 정리가 된 것들이 저희끼리 맞다, 옳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흔히 말하는 저희 이제 회계감사라는 거를 인증을 받은 거를 저희가 이제 외부에 공개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은 이제 저희가 아까 말했던 주식회사와 같이 그렇게 좀 단체의 규모가 큰 그 제3자에게 이렇게 오디트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대부분의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IRS에 지금 현재 그 단체를 등록을 하고 계시고 그 등록한 그 단체를 운영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그 돈이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을 관리를 하고 있는 장부를 가지고 계시고 그 플러스 계좌를 거기에 같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합치를 시키고 계시다라고 지금 모두 다 그러면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게 다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거죠? 저희가 처음 이 그 회계 자료라는 걸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는 이 취지는 그 모두 다 이제 점진적으로는 최종의 목표는 모두 다 이제 규모가 다 커지셔서 이렇게 그 박사님이 운영하는 이 단체처럼 그 제3자의 서티파이드가 된 오디트 리포트를 이제 발행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저희가 정말 희망을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단체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기가 쉽지도 않고 이것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게 되자면 어떤 아이템이 단순하게 이 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들을 판단을 하시거나 하는 것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모두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저희 총영사관에서는 그 하나의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규격화된 이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단체를 운영을 하시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쪽에 저희가 이제 정부의 재원을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만큼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쪽에 이제 같이 공유를 해주십사 하는 요청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직원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아이템아이즈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양식을 저희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배포가 되면 같이 그거를 함께 보고 얘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선은 지금 수입 지출 결산 보고서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을 나눠드렸는데요. 한번 들여다보시면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시는 내용과 크게 차이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다만 이제 조금 회계적인 용어를 이용해서 수입과 지출, 순이익, 부동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사실 각 그 단체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나와 있고 순이익이 있는 이 카테고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 상황에 맞게 조금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사항은 여러분들께서 그 단체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과정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 이 항목이 우선은 구별이 돼서 이렇게 아이템아이즈해서 나누어지는 것을 우선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과 더불어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 단체의 계좌를 함께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수익과 지출이 이렇게 연간 전체가 되어 있는 럼썸을 우선은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표에 나오게 되는데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리는 사항들은 이게 단계별로 담을 수 있도록 뒷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뒷페이지를 넘겨보시게 되면 각 월별로 저희가 이제 수입 내역, 그 다음에 지출 내역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별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다시 이게 전체 합계를 토탈을 넣은 것이 이 연간 저희 수입 지출 현황표이기 때문에 한 달 한 달씩 매번 모든 단체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월 말이 되면 결산을 다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산을 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달 한 달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게 1년이 쌓이게 되면 이 연간 지출 현황표가 금방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는 하고 있지만은 저희 은행 어카운트가 없어가지고 그냥 개인 어카운트에서 책을 써주고 또 그쪽으로 이렇게 돈을 넣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 어카운트를 지금 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루즈협회 같은 경우에는 어카운트가 또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은행 어카운트를 열지 못하면서 혹시 총영사관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거를 좀 팔로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사실 여기 지금 나눠드린 거는 아까 그 김재훈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죠 IRS 가입되고 한 25만 불 이상 되는 데들은 연간 아주 그 정밀한 리포트를 IRS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회계 오디팅도 별도로 해야 되고 사실 그런 그 단체를 대상으로 이걸 만든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분들은 그걸 계속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 기존의 제도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거기에 못 간 단체들인데 저희가 그 부자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좌 자체는 좀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하다. 거기 전제를 시작하는 건데요. 잠깐 제가 되돌려서 좀 돌아가 보면은 그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은 그 가계부를 열심히 잘 쓰셨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가계부를 잘 안 씁니다. 이게 이제 옛날 분들만큼 이렇게 쪼들리게 안 살고 여유있게 살다 보니까 그 돈을 그렇게 막 컨트롤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요즘에는 저희 집도 그러지만은 하나 통장을 넣어놓고 거기에 보수 다 들어오고 나가는 거 다 오른 그 자체가 가계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정하는 단체들이 어떤 하나의 그 관리 계좌를 운영하시라는 거는 이제 그런 어떤 편의성,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증빙성 그런 건데요. 지금 말씀이 이제 계좌를 어떻게 했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 개인 한 명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 개인 이름으로 해도 괜찮다.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누구 하나를 지정해서 해야지 굳이 어떤 그 단체명이 그 계좌를 꼭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회장 명의로 해도 되고 아니면 사무국장 명의로 해서 근데 적어도 하나는 좀 정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계좌를 관리하려면 이게 이제 한국 같은 데는 이제 공짜로도 많이 만들어주는데 미국 사회다 보니까 계좌 유지 비용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단체들이 이미 한두 개의 계좌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진짜 그 계좌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 재원이 없으시다는 단체가 있으십니까? 회원을
그 부분은 제가 그런 단체가 진짜 많다면은 계좌를 어떻게 할지 저 나름대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계좌 유지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단체가 많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걸 해결해 주는데 좀 일조를 해야 되냐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특수한 적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기대하는 수준이 반드시 다 단체명의 부자를 만들라는 게 아니거든요. 단체 한 분을 지정을 해서 당신이 뭐 올해 1년의 회장이니까 그렇게 하고 하면은 계좌 비용에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진짜 계좌 유지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총영상원에서 지원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봉사하시는 분인데 교민단체를 위해서 대부분이 임기가 우리 훌륭하신 김재훈 박사님은 한미교육문화재단에서 지금 6년째 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시스템이 IRS에서 이렇게 모든 재료를 내라도 완벽하게 거의 다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인단체라든가 이런 단체 총영사님도 아시다시피 정말 여기서 먹고 사느냐고 바쁘고 교민들의 발전과 권익과를 위해서 아시다시피 임기가 1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사장 임기도 1년이고 그러고는 또 다른 분한테 이거를 맡겨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거를 총영사관에서 임원들은 계속 바뀌고 재정적인 상황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도 많습니다. 단체들이 저는 여기서 40여 년을 살아서 이 교민사의 흐름을 좀 아는데 그럴 경우에는 꾸짖지 마시고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설명을 주시다니까 심지어는 이메일로도 알려주시면 대부분 그거를 아마 팔로우업 할 겁니다. 예, 저는 시애틀 벨뷰 통합학교 초대 교장을 지냈던 윤부원입니다. 저희도 그 완성하는 과정에서는 교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을 하고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단체는 저희가 해결할 필요가 없는 단체인데 제가 과거 한인회장 했을 때 이제 그 예를 들자면은 제가 3년을 했습니다만은 한인회 사무장이 있어가지고 따로 이 장부를 정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회장으로서 제가 또 별도로 엑셀로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금전 출납을 제가 이 사무장하고 별도로 따로 회계를 나름대로 계속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사무장이 하는 거하고 비교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타코마 한인회 하고 저는 시애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한인회를 자주 못 갔어요. 그러지만은 우리 사무장이 조금 틀린 것도 제가 바로 지적하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이 엑셀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정리를 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조목별로는 안 했죠. 조목별로는 안 했지만 월별로는 나올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데 그 엑셀을 조금 발전시켜 가지고 조목별로 이 총영사관에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각 단체에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먼저 저희가 이 수입 지출 현황표라는 거를 단순하게 러프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것은 모든 단체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이렇게 이렇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 수입과 지출, 순위 요 단순한 포맷으로 저희가 이렇게 압축을 시킨다면 그 폼을 만들 수 있을 거는 같은데요. 각 상황별로 모두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우려는 우선 저희가 스탠다드 폼이라는 걸 만들어 드리면 거기에 맞추셔서 개별적으로 애드업을 하시고 조금 모디피케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거에 다 이렇게 우겨 넣으시려고 하시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선 스탠다드 폼을 저희가 만들어 보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애틀 한인회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제니퍼 남입니다. 저희 시애틀 다른 단체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시애틀 한인회에서는 1년 예산이 한 9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은 저희도 이렇게 퀵북에는 안 하지만 여기보다는 much more 디테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Profit and Loss Statement을 1년에 2번씩 내서 이사하고 이사하고 또 회원들 공고를 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런 단체, 우리 시애틀 한인회 같은 단체도 이 영사관에 이런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출을 하는, 저는 아직도 우리가 이런 서류를 지출하는 그 이유를 확실히 그 이유를 아직도 해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제시된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자료는 어떤 면은 최소한입니다. 저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을 정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제 어머님들이 하셨던 그 가계부 정리를 월별로 해나가고 그거를 이제 분석적으로 이게 항목이 어떤가를 이제 별도로 합산해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굉장히 최소한의 자료입니다. 저희가 많은 거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서요. 그래서 실제 이제 IRS 가입해서 리포팅을 하고 하는 데는 이게 좀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의 그 장점은 뭐냐면 일단 심플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밝히는 거는 이 서류를 만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서류를 1년에라도 한 번이라도 만들어서 그 회원들한테 공지를 하시라는, 거기에 사실 강점이 다 있습니다. 이런 서류 안에서 회장 한 명, 이사장 한두 명이 아무리 만들어갖고 IRS 갖고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여기서 강점은 이 심플한 서류지만은 만들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되게 연례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회원들한테 돌려주시라는 그 공개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의미가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시작해서 그러면 왜 총영사관이 이걸 달라고 하느냐? 그럼 다 회원들한테 준다면은 이거 왜 그 총영사관에 보여줄 수 없냐? 저는 이제 그렇게 반문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모든 단체가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지 한국 정부에 대해서 돈을 받아 쓰기 위해서 신청하는 단체만은 좀 보여주십사. 회원들한테 보여주는 정도를 공간에도 좀 보여주십사. 그게 이 지금의 취지입니다. 네, 혹시 뭐 이해가 좀 가셨습니까? 네. 네, 이해는 갔는데요. 저희도 한글 학교 같이 formal RS는 안 받아도 1년에 한 번씩 CPA님께서 RS를 해주십니다. 저희 인컴 텍스를 해주면서 저희가 보낸 서류를 다 보시고 거기에 대한 RS도 해주시고 총회 때 발표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총회 때 인컴 스테이먼을 모두 회원들에게 다 총회 장소에 그게 이렇게 쌓여 있어요. 하나씩 다 가서 보시라고. 그리고 저희가 발표를 할 때 그거를 다 보시고 다 그거를 이해하시고 의문점이 있으면 의문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총영사에서 내라고 하면 내야 되겠죠. 저희도 보조를 받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정도까지 하는데도 저희가 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잘 하시니까 굳이 이제 낼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 총영사관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주는 단체들을 선별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사실은 요청은 못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어느 단체가 문제가 있다더라 해서 그 단체만 내라, 이건 안 맞는 것 같고, 하나의 기준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 기준 자체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이 선명하다면
그 단체에 대해서 따로 예외를 두고 시애틀 한인회는 잘하니까 뭐 우리 총영사 재량으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데 누가 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이 정해지고 조건이 정해지고 요건이 정해진다면 거기에 맞춰갖고 제출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게 훌륭한 자료가 제출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에 대해서 조영사님 말씀하셨지만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누구든 우리 동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고 저희는 마찬가지고 올바르게 집행이 되고 잘 집행이 되고 그 돈을 쓰는 만큼의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실제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는지를 아는 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감안하신다면 시애틀 한인회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내야 되느냐는 질문보다는 잘하니까 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보기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잘하고 못하고의 그거를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잘하는 단체만 안 내도 된다 하는 것도 사실은 제도 도입 취지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모든 회계가 다 정리가 돼서 다 배부를 한다면 이 기준하고 저희가 배포해 드렸던 포맷하고 크게 차이가 없으시다면 그냥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더 이상을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아마 오히려 부담 면에서 보면 우리 시애틀 한인회 같이 잘 하시는 데는 따로 뭘 만들어야 되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더 편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질문은요. 그러면 영사님들 다 이 제도가 결정이 돼서 우리가 다 이걸 내야 된다고 하면 그 제도는 계속 연속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영사님 임기가 끝나시면 이것도 바뀌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한국 정부에서 내려와서 이 제도가 끝까지 계속 연속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실 한국 정부에서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뀌니까 정책이 지속성이 있냐 그거 물으시는 것 같은데 총영사관도 3년마다 총영사가 바뀌는데 제가 이 사항은 사실 인수인계에 꼭 남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떠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사실 저는 우리 시애틀 워싱턴주의 교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미국 동포사회에도 최첨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애틀 도시 자체가 그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치인 배출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어떤 앞서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잘 정착을 시키면은 제가 우리 외교부 본부를 통해서 이 제도를 미국 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크레딧은 저희가 시애틀 한인 동포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영사관에서 지원금만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그것만 우리가 리포트를 해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이거는 전체 우리 오르가니제이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로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온리 영사관에서 지지하는 금액만 리포트를 해달라는 건지 그게. 지금 기존에 제가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재외동포 재단에서 지원하는 한글학교 외에 나머지 부분은 제가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리포트 하실 때는 정부에서 지원받은 예산 부분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리포트를 해주셨고 지금 저희가 요청드리는 사항은 그거 외에 단체의 회계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재외동포 재단 예산 원래도 신청을 하실 거고 그런 단체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재외동포 재단의 지원금은요 매칭 펀드식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 안 하시고 사실 신청을 하시고 저희도 크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행사하실 때 5,000불 지원 받으시면 사실은 단체 예산 5,000불이 거기에 지출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원된 예산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연말에
받아서 저희 사무실에서 다 이제 오디트는 뭐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 훑어보는데 그것만 봐갖고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뭐 깊이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면도 현실적인 면도 사실은 물론 뭐 조 교사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바람직한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무 입장에서 본다면 실질적인 필요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한글학교는 우리 손호성 영사님께서 담당을 하시지만 한글학교에 저는 뭐 동포분들하고 여기 와서 거의 뭐 2년이 돼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떠한 그 얘기들이 있고 어떠한 고민들이 있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많이 들었는데 한글학교가 여기 50여 개가 있지만은 서로 내부적으로 우리 통합한글학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만 많은 한글학부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내가 알기로는 저쪽 한글학교가 우리보다 더 적은데 왜 거기가 지원금 더 많이 받냐고. 사실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하세요. 실사를 해서 보면 될 거 아니냐. 우리 손호성 영사가 지금 총각입니다. 지금 결혼도 해야 되는데 50개가 넘는 한글학교를 주말에 그것도 불시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미리 간다고 알려놓으면 또 이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불시에 손호성 영사가 모든 한글학교를 가서 봐라. 실제로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와서 보면 되지 왜 그거를 갖고 우리한테 얘기하냐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자료에 보면은 수입 지출표에 보면은 학비 나옵니다. 학비 받으시잖아요. 다. 사실 그 숫자가 그건 어디 가서 얘기 못 하잖아. 이걸 갖다가 학비를 본인 돈으로 은행 계좌에 넣어갖고 불리지 않는 한은 현실적으로 클리어하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제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실질적인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섹션만 그 5,000 줬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5,000 쓴 거 제너럴 레저를 어태치해서 드리면 될까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총 버짓이 오버 40 밀리언 달러인데 그걸 끼워 맞추자니까 그 다 우리가 다시 나눠가지고 여기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드리고 구체적인 그 정부에서 받는 돈은 제너럴 레저를 뽑아서 그 제너럴 레저 리포트를 해서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커뮤니케이션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분명히 저기에도 나오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도 나오는데 IRS를 가입해서 25만 불 이상이면은 별도 이 작업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그대로 카피를 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왜 카피를 달라고 하지만은 안 준다 그래도 아시죠? IRS 공익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 근데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우리 한국 단체가 있는데 손해상환 있으면 그냥 직접 달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그래서 또 두꺼우면은 주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파일로도 저희가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미국 단체 실컷 내면서 송영사관은 안 주겠다? 그럼 미국 단체에 들어가서 보는 그런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IRS에 가입이 돼서 25만 불 이상 해가지고 리포팅을 정확히 하시는 분은 이런 수고로운 작업 절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그냥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페더러의 전 한인회장 김용규라고 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각 단체가 나름대로 열심히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궁금한 것은 다른 단체는 과연 어떤 목적으로 또 지원금을 어떻게 얼마나 지원하고 신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저희 한인회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림잡아서 한 60분의 1 정도의 지원금을 받았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다른 단체는 어느 정도를 받고 있는지 총영사관 측에서 우리 단체에게 어떤 단체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하고 있는지 좀 저는 알고 싶습니다. 굉장히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good question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통상 그 질문 받는 사람이 답하기 굉장히 어려울 때 맨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굿 퀘스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동포분들로부터 그런 질문들이 뭐 시애틀뿐만 아니고 다른 여타 그 지역 공관들에서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아마 올해 초인가 작년 말에 그 미국 지역 총영사관에서 재외동포 재단에다가 이걸 오픈해도 되느냐, 그렇게 했는데 재외동포 재단에서 공개하기 어렵다, 이제 그렇게 그 지침을 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따로 공관의 의견을 드리긴 어렵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 그 답을 드릴 수 있는, 일단은 그건 공개하는 게 불가능하다. 재외동포 재단에서 공개 오픈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공개가 가능하지만,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 자체가, 동포재단 예산을 지원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 바로 인터넷으로 재외동포 재단의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거기 바로 신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관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가서 재외동포 재단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후에 최종적인 결정은 사실은 공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외동포 재단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진행돼 전달되고 하는 건 저희가 통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연말에 행사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 내역을 들여다보고 재외동포 재단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예산의 그 배정 주체가 재외동포 재단인데, 재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을 하는 게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답을 드린다면 재외동포 재단의 지침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알려드리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페더럴웨이에서 그 받는 예산이 아마 이번에 그 동포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뭐 총액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얼마 받는 거 보니까 굉장히 포션이 적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아마 추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 작성하실 때 그거를 갖다가 선뜻 작성하셔갖고 재외동포 재단 홈페이지에 올리기 전에 저한테 보내시라고요. 저한테 보내셔갖고, 실제로 우리가 그 공무원들 마음은 공무원이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도 준공무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산을 배정을 해줄 때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얼마나 예산의 재량이 있고 어떻게 쓰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게 최선인지, 그거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신청할 때부터라도 만약에 페더럴웨이에서 받는 예산의 파일을 키우고 싶다,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전 세계 공관에 또 전 세계 한인단체들이 다 지원을 신청하니까 이 파이가 그런적으로 커지기 전에는 어차피 내가 커지면 남의 파이가 작아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애틀에서 많이 받아오는 건 좋잖아요, 우리끼리는. 그러니까 저한테 미리 상의를 하십시오. 초안을 잡으셔갖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십시오. 제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가능한 포션을 넓힐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수 크게 주셔도 됩니다. 일단 그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큰 그림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재외동포 단체들이 그 어떤 한국의 예산을 이렇게 이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루트가 한 두세 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가장 큰 핵심은 지금 이야기한 재외동포 재단 그쪽 있고요. 또 다른 데도 있는데 그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라고 국제교류 재단인데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재외동포 재단이 한 100 정도를 이렇게 재외동포 단체들의 지원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한 20%는 국제교류재단이고요. 그 다음에 한 5%는 저희 공관도 전혀 개입이 안 되고 직접 여기 단체들에서 한국의 어떤 그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그 한국에서 정부 어떤 그 산하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와 연결해서 받는 데가 있고요. 그 한 5%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공관에서 갖고 있는 돈입니다. 근데 공간에서 갖고 있는 돈의 가장 큰 포션은 뭐냐면은 그 5월달 우리가 그 아까 우리 그 문화영사가 발표한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주간 행사 그때 한 게 거의 다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 돈을 그
공간에 모두 신청했기 때문에 아직도 어떤 단체들은 그 개념이 없어서 12월이 되면은 제후동포 재단에 빨리 신청해서 돈을 일단 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2, 3월에 와가지고 동포 총영사관에 돈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신청 먼저 이미 제후동포 재단 사이트에 가면은 내년도 예산 신청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또 공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총영사관에 내는 서류 문제를 어떻게 오늘 정리를 하냐가 클리어가 안 돼서 저희가 공지를 못했는데, 하여간 여기 있는 분들은 분명히 아십시오. 지금 제동포 재단 신청이 오픈이 됐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학교에서 오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동포 재단 예산 중에 아직 학교 부분은 아직 안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부분이 열리면은 오픈이 되면은 학교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부총영사가 말했지만은 결국 저희는 뭐냐면은 저희도 시애틀 사는 총영사관입니다. 우리 여기 단체들이 많은 돈을 끌어오면 좋아요. 결국은 이제 다른 지역하고는 제로섬 게임이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여기는 동포 단체들이 아무래도 많이 신청하면 좀 많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각 단체 분들은 주요 분들이 좀 모이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신청을 할까, 무슨 사업을 할까 좀 하셔가지고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전에 좀 미리 하시고, 우리 또 부총영사가 특별히 별도 컨설팅을 해드리게 되니까 컨설팅을 잘 받으셔가지고 우리 워싱턴 주에 있는 동포단체들이 좀 더 많은 지원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저도 지난 한 30년 동안 동포사에 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동포사의 리더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이런 자리가 있게 됐기까지 여기 많으신 분들이 1년에 책임감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공간이 동포사회 단체들한테 지시하는 자리도 아니고 꾸짖는 자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모든 단체 전임 회장님들과 리더들이 그 단체 매년 인수인계할 적에 제대로 여기 단체마다 전부 다 회장, 부회장, 이사장, 감사 다 했습니다. 제대로 감사 제대로 하고 그랬으면 사실 이런 중요한 시간에 이런 얘기로 이렇게 앉아 있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솔직한 얘기지만은 우리 서북미 동포사에서도 가끔가다 단체들이 돈 때문에 돈이 많은 단체는 많은 대로, 적은 단체는 적은 단체대로 전직 회장 또 임원 간에 돈이 어떻게 됐냐, 어떻게 썼냐 이런 분란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했으면은 그렇게 분란이 없었어야 되는 건데, 분란이 있었다는 거는 우리들이 제대로 잘못했다. 그래서 모든 단체의 재정 투명성은 우리가 꼭 향상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철저히 좀 해서 우리 사안인 동포사회가 시애틀 서북미가 조금 한 단계 조금 앞서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바람이고, 이 언론에 이렇게 보면은 그 부정적인 이 공간의 시도에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견해는 이런 자리에서 공개된 석상에서 다 표출이 되어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언제든지 발표할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본인들의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고, 한 가지 지금 우리 총영사님이 우리 교육 담당하는 손 영사가 50군데 바쁜데 실사하는데 바쁜데 이런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바쁘신 줄 아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 이제 여론을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실시를 하시겠다 생각하시고, 나름대로 공간에서 이 업무를 어떻게 하겠는가, 처리하겠는가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세 가지를 보내주셨을 때, 근데 다시 확인하고 어제 나왔지만 3,000불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근데 지금 그 기준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뭐 선별적으로 누구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그 기준이라는 것들이 정확히 액수로 얼마인지 제가 다시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황 국장님 그 적절한 퀘스천을 사실 짚어야 될 사안인데 못 짚었는데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3,000불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3,000불이라는 게 뭐 큰 돈도 아닌데, 그래서 또 그 기본적으로 사실 저희는 그 많은 단체들을 괴롭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주인데, 그래서 사실 이걸 사실 내부적으로 해서 이걸 3,000불로 할 건지 5,000불로 할 건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더 그 융통성이나 그런 걸 준다는 과정 위해서 저희가 뭐 필요하다면 그냥 이 자리에서 결정 한 5,000불 정도로 해서 스레시홀드를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기준은 정했으면 지켜야 되는 게 기준이고, 우선 그 제가 모른 척 그 천연덕스럽게 앉았다 가기에는 좀 민망한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부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요식협회 건에 대해서 요즘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고, 그것이 요 근래에 어느 한인회의 회관 문제 다음으로 가장 크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고 국내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제가 그거를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식협회 회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명확하니까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정부에서 지원금에 대한 부분의 몇 퍼센트를 자치부담금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2만 불을 지원하니까 너희들 자치부담금 얼마 할 거냐. 그런데 자치부담금이 형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2만 불을 받아야 되니까 자치부담금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돈이 들어왔고 나간 영수증을 만들어서 본부에 보내서 2만 불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자치부담금은 분명히 조정되지 않았지만 또 지출되지 않았지만 영수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가짜 영수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자치부담금을 얼마냐라고 물어서 지원을 할 게 아니라, 그런 행사를 한다면 우리 그 정부, 통영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건 우리가 지원하겠다 해서 그 지원은 그 금액만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중점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치부담금에 대한 계획까지 세웠다가 행사 끝난 뒤에 자치부담금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면은 가짜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걸 원하지 않으면 지원금만큼의 영수증이 충분하니까 이상 없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 요식협회를 제가 좀 굉장히 무책임한 말을 인터뷰를 하고 해서 그런 대단히 죄송한데요. 내부적인, 제가 평통회장을 하면서 요식협회 회장을 또 해야 될 이유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만 좀 걸어달라, 내부적인 수습 차원에서. 그래서 걸어줬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을 하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의 아니게 뭐 감사다, 이사다, 여러 타이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보는 그 와중에 어떻게 감사를 맡게 됐는지, 또 어떻게 이사를 맡게 됐는지, 저는 이제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 정부에는 제가 회장으로 돼 있고, 여기에는 그분들이 은행 스테이트먼트와 사업자 등록증이 그분들로 돼 있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에 제가 책임성 있는 해결책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수습을 하는데, 이분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도 서류를 넘겨주거나 한식진흥원에서 현장 감사가 나왔는데도 주질 않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요식협회를 운영한 사람들이 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 세우고 실행을 해서 돈 거의 타서 쓴 사람들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죄송합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돈이 많아서 사회단체 우리 한인사회 봉사를 하기보다는 봉사를 꼭 하고 싶다라고 열정이 많아서 오신 분들이 정말 돈 엄청 많으신 분들은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열정적인 분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지원된 금액만큼은 회원들에게 분명히 투명하게 해야 되겠죠. 총영사관에 제출해주고 총영사관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를 시켜서 차후에 다른 회원이나 한국 정부에서 감사를 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장부는 제가 볼 때 우리 요식협회 장부도 제가 일부를 봤거든요. 훨씬 잘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장부를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 그 운영이 투명하게 됐으면 모든 서류는 의무적으로 회원들에게 공개를 하고 외부에 알리지 않더라도 또 다른 단체에 지원금을 우리가 받았다는 걸 알리지는 않더라도 그 단체 회원들만큼은 분명히 알고 지출 내역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담으로 요식협회 거는 아직도 그래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해외에 내년에 미주체전을 앞두고 이렇게 좀 소란스럽게 돼서 해당 유감스럽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도 얼마 안 됐지만 시애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몇십 년씩 다 한인단체 봉사를 해오시면서 애를 쓰셨는데 일부에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방법을 모르거나 일부 실수를 한 부분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분들이 봉사해온 그 가치와 열정은 훨씬 컸다. 그런 걸 이번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영사관에서 요구한 서류도 보여주고 지원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회원들에게는 분명히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게 제가 요식협회 부분을 잠깐 좀 필요하든 불필요하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유 회장님 감사합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기 3천, 5천에 대해서는 그 반대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내용은 좀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건 아니고 그럼 사실 저희 생각은 뭐냐면은 가장 희망사항은 뭐냐면은 동포단체 그러니까 중에서 한국 재원을 신청하는 모든 거는 금액에 관계없이 사실 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 1,000불 받는데 2,000불 받는 데까지 너무 부담을 줄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스레시홀드를 한 3,000불처럼 냈는데 해가지고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왕 할 거면 모든 단체가 받을 때는 다 내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해주신다면은 신청하는 데는 모두 받는 걸로 이렇게 대출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민 시장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는요. 사실 전 박 시장님 되게 존경스럽고 우리 한인사회에 박 시장님 같은 분이 계신다는 게 참 보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제가 평소에도 컨설팅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지금 주신 것과 관련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첫 해니까 제가 이제 고민이 뭐냐면은 얼마나 플렉시빌리티를 줄 거냐, 어디까지 요구를 할 거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내주면요, 이 양식대로 그러니까 IRS에 리포팅을 하는 데는 미국 어떤 행정 시스템이 작용을 하니까 그건 안 보고 이 양식에 준해서 내준다는 걸 보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미 정리가 다 돼 있거든요. 총회하고 계좌하고만 조금 비교하면 돼요. 그렇게 많은 회계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보냐는 것도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한 5만 불 정도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대로 세밀하게 내주시면 오히려 저희 일은 쉬워집니다. 계좌도 다 넣고 필요 없는 부분 집어내고 오히려 그러면은 그렇지만서도 지금의 이 정도를 하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래도 이 단체가 한국 돈을 맞을 만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 판단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밤을 새더라도 하겠습니다. 그거는. 네. 그리고 실제 그 동포단체 지금 오히려 이제 가장 많은 워크가 들어가는 부분은 학교 부분일까, 학교 부분. 실제 그 다른 그 여기 이제 어느 단체가 돈을 한국 정부에서 받냐고 그랬는데, 실제 한국 정부 예산을 받는 단체 수는 한 10여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학교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것은 학교입니다. 지금 학교는 지금 한 43만 불 정도가 올해는 지급이 됐고, 그 한 40여 개, 49개인가 단체가 아마 지원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상당 부분이 5천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3천에서 5천을 올려준다 그래도 사실 그 카테고리로 빠지게 되는 학교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교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 아마 그 큰 벨뷰 통합학교나 페더럴 통합학교는 이미 그 IRS 25만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볼 필요가 없고, 나머지들을 본다면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금 나눠드린 그 폼에서 제가 이번에 기대하는 거는 이미 11월이 돼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월별 수입 내역이 제대로 나올 거라고 기대를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내년에 오히려 이제 앞으로 해가야 될 분야고, 오히려 총액이고, 그러니까 학비가 얼마, 그 다음에 한국 정부에서 받은 금액 얼마고 되게 이제 어느 정도 썼다 이렇게 그 표를 주고, 그게 이제 계좌에서 대충 이렇게 돈들을 이렇게 찝어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 시장님께서 공간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워크로드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주셨는데, 하여간 올해는 일단 요청하는 것 자체도 거의 연말이기 때문에 약간 플렉서빌리티를 많이 부여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보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 정도를 보는 데는 우리가 자꾸 이제 어떤 분들은 마치 공간이 단체들의 회계 감사를 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세게 볼 생각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이게 한국 정부가 돈을 댔고, 이게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거기 같은 그런 전체 흐름을 보는 거지, 이 돈 하나가 어디에 며칠 날 들어가서 이게 며칠 날 누구 손으로 가고,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감사 수준으로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로드도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 학교도 그렇고 쿼럴리 보고를 하고 이제 연간 정산을 하잖아요. 결산을 할 때 모든 회계 뱅크 스테이트먼트나 이런 게 12월 달까지가 그 다음 해에 나오잖아요. 1월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간 모든 지금 수입 지출 결산 보고서가 완성되려면은 그 제출 마감 기간이 12월 31일이면 안 되고,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는 적어도 내년 1월 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작업을 하는 데서 고민스러운 사항이 이제 그거였는데, 실제 이제 연말에 이제 가결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재외동포재단의 어떤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연말까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애로사항을 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 감안을 해서 사실 IRS 25만 불 이상 하는 데는 저는 올해 거를 내라다가 가장 최근 거를 지금 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이 폼을 쓰시는 데들은 저는 가능하면은 실제 상당수 단체들이 연말 총회를 하면서 그에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가결산 형태지만 뭔가 내놓는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판단하기 전까지는 그 정도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 1월, 2월 가서 진짜 최종 결산이 나오면 그때 추가로 그걸 정리해서, 그러니까 그걸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저도 이제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전체 사이클이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을 신청하는 사이클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저희가 이렇게 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기 한인체전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잠들고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본국 정부 신청에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다 내역서가 다 들어가죠.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 의도가 각 단체마다 명세서를 제출하는 그 의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그냥 보겠다는 의견인지 아니면 그걸 참고해서 제가 기사로 받을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는 그럼 차별화시켜서 불이익도 주겠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죠. 그죠? 불이익도 주겠다는 말씀 같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박영민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대화도 좀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잘못 이게 와전되면요. 어떤 상부조직에 의한 우리 교민단체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의도를 비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보겠다는 의도를 좀 더 밝혀주시는 게 이 자리가 또 이제 현명한 자리가 아닐까. 아니면 뭐 득대고 내라. 일반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겠다는 그러면 그냥 보겠다는 얘기지 아무런 의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어떤 제재도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게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격을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이익을 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 아니면 어떤 저걸 잘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주겠다. 그런 것도 좀 더 명확하게 규격을 마련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전국 체제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추진은 아주 준비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체제를 핑계해서 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걸 전혀 바라지 않고요. 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만 좀 더 참여를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우리 교민들의 전혀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뭐 어떤 페널티를 드리거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를 하는 취지는 이제 그 각 단체들과 그리고 저희 한글학교에서 이렇게 투명하게 재정이 집행이 되는 것을 저희가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투명하게 집행이 되지 않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희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그 본국으로 그대로 이제 다시 전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소명을 하실 수도 있고 소명이 원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함께 달고 나가서 본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저는 그냥 질문을 좀 하려고 그러다가 하도 오래 기다리니까 질문 한 이상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타코마 한인회 현재 이사로 있는 신광재입니다. 제 이 질문이 아까 그 김부총영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어떠면은 부총영사한테로 가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박부총 참소리 미안합니다. 박 부총영사님. 꽤 오래 기다리는 관계로 제가 되게 실수를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팀들이 최근에 그 매칭 펀드에 관한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소속된 단체는 현재 1년에 한 7만 5천 불에서 8만 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쓰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행사 중에 뭐 6.25 참전 행사라든가 또는 8.15 행사라든가 뭐 이런 행사들에서 아마 이제 후원금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매칭 펀드가 왜 그러면 우리 한인회에서 필요하냐? 그거는 지금 그 한인회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레노베이션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용도로 어떻게 고쳐서 렌트를 준다든가 뭐 이런 그 사업적인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매칭 펀드에 우리가 7만 불을 쓰면 7만 불 매칭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레노베이션이 그 에스티메이트를 내보니까 한 5만 불 든다. 근데 현재 우리가 건물비로 한 2만 5천 불을 가졌다. 그러면 나머지 2만 5천 불이 매칭 펀드에 해당됩니까? 그래서 그게 제 질문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그 IRS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IRS에 등록이 안 된 그런 단체도 어쩌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상관에서 보시기에는 이 단체는 비록 역사가 짧지만은
그러나 이 후원금을 받을 만한 그런 데다 그런 기준을 거기다가 두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IRS 그런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IRS에 등록된 단체에 그거는.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코마 그 한인회에서 한인회관 때문에 이제 매칭 펀드로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거는 그 매칭 펀드가 모이는 대로 저도 지금 관심을 갖고 오늘도 꼭 전문의 하나 내려왔는데 그런 얘기에서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뭐 따로 별개의 문제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외동포 재단 예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매칭 펀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걸로 되어 있지만 제가 그 깊이 안 본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저라고 뭐 여기서 동포단체의 사정을 모르진 않고요. 6.25 행사하는데 예를 들어 8,000불 들고 총 뭐 전체 8,000불이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8,000불을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8,000불은 그 매칭 펀드 형태로 해서 자체 예산을 쓰겠다고 신청하시는 것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그 내용을 뭐 우리 그 동포단체에서 예산 운영 현황이라든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현실적으로 그 사업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신청서를 받게 되면 그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의견을 만들어서 서울에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매칭 펀드가 조성되어 있느냐 여부를 이번에 제출받은 자료를 갖고 그 부분을 세밀히 보거나 그럴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느 동포단체든 여기 예를 들어 상공회의소에서 행사하는데 그 매칭 펀드 갖고 그 자격을 갖춘 사람만 행사를 해라 그러면 실제로 우리 동포단체 중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고 할 만한 단체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강하게 그 부분만 포커스를 두게 되면 동포단체들의 활동이나 그 다음에 예산 신청을 오히려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포커스를 두고 볼 생각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IRS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자체가 저희가 동포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신청하셨을 때 저희가 의견을 달 때 그거를 별도로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이 단체는 IRS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줘도 좋다. 아니면 여기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의견을 달진 않습니다. 저희가 제출되는 서류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방금 우리 그 회장님께서 장 회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디가 이렇게 하면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진짜 이 단체는 이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정말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당연히 저희가 의견을 달아야죠. 의견 달아서 예산 지원해주지 마라. 이거 어떻게 믿고 지원을 해주냐. 당연히 그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예산 의견을 달 때 물론 저희가 다른 의견을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건 공개되는 게 아니니까요. 저희 거기에 답니다. 이건 정말 의미 있는 행사니까 이거 깎지 말고 다 줘라. 저희가 달거든요, 거기다가.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아니면은 정말 이게 회계상으로 봤을 때 정말 그 실밀성이 떨어지고 믿기가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재외동포 재단에다가 당연히 의견을 달아야죠. 그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가슴 아프지만 당연히 많이 도와드리면 좋지만 그 돈이 그 예산이 실제로 정말 소중한 예산이고 저희가 적정하게 집행되는 것을 담보한다면 당연히 의견을 그렇게 달아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저희 고국에서는 그 사립 유치원 때문에 지금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부에서 보조급인지 무슨 그 유치원한테 가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립 유치원의 재정성이 투명해져야 된다는 게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포사회도 어떻게 보면은 또 저희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저희 국내에서의 그런 움직임이 어느 정도는 저희도 아마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영사관에서 가능하면은 그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가지고 저희 동포사회도 고국과 같이 사립유치원에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재정 때문에 저희 동포 단체도 그렇게 언젠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이 기회가 돼가지고 좋은 가이드라인 만들어 주시면은 그렇게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내년에 회장이 될 단체는 아주 조그만 단체예요. 20년이 다 돼가지만 저희 행사에 총회장님이 와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첨부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회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행사에는 그 인센티브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대충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이 회계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오늘 이렇게 책상에 나눠준 거는 어쩌면 그거의 가장 부분에 불과합니다. 제가 가장 크게 보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자금들이 들어온 돈이 계좌를 통해서 흘러가고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연말이 되거나 그러면은 회원들까지 좀 공개하는 문제. 근데 회원들까지 모두 계좌까지 다 공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나름대로 감사를 둬서 실제 이제 정확히 보는 문화. 그 다음에 박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수인계할 때 한국 사람들 돈 문제로 막 못 따지잖아요, 진짜. 근데 그런 거 확실히 해서 인수인계가 회장직은 넘어갔는데 부자는 전임이 계속 어정쩡하게 있는 상태. 그런 인수인계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저희가 그리고 아까 어떤 분들은 총영사관이 확실히 들어서서 해결을 해달라는 식인데 총영사관 확실히 들어서면 또 거부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총영사관, 그러니까 개인 의견으로 확실히 들어서 좋겠다 그러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왜 개입하냐 그런 거니까 저희도 항상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할지는 항상 딜레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처음에 완벽한 제도나 그런 걸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않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몇 년은 저도 사실 여기에 있는 동안에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좋은 걸 하나 만들어내고 싶지만은 제도라는 건 이게 거의 1년 단위의 사이클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엑서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몇 년은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어떤 부분들을 이제 공감을 하고 발전을 시켜나가면서 하다 보면은 몇 년 지나면은 이게 이제 전체가 시스템이 잘 갖춰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지금 거의 이제 2018년으로 봐서는 지금 12월 달 막바지에 와서 지금껏 정리한 어떤 시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올해를 시작하는 데는 제가 실제 정리하는 데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도 계속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세팅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기본은 뭐냐, 하여간 첫 발은 뛰어보자. 올해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서 갈 생각 말고,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 그러니까 한 달 전쯤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 그 다음에 오늘 나온 내용 가지고 약간 융통성을 가미하는 가운데에서 시작은 해보는 걸로 저희가 해서 공지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게 진짜 세세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반론도 있고 그 생각도 다르고 어떤 부분은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는 분들도 낸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해가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는 제가 사실 그 부분은 한 군데 썼는데 그거 진짜 보려고요. 이런 회계를 좀 정확하게 하면은 진짜 총영사관에서 제가 가든 직원이 가든 아까 좀 잘 참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열심히 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